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쪽이 좀 안정되다 보니까 지수가 코스피는 박스권으로 복원하고 코스닥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국채 금리 올라가면 사실 부담돼야 되는데 워낙 고점 대비는 낮은 수준인데다가 이게 이제 경기 침체,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 침체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는 좀 넘어간 것 같다. 이게 좀 안도감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테드 스프레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올라가면 신용경색 위험 부담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다행히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리스크는 한숨 돌린 것 같다. 이게 끝났다가 아니라 한숨 돌린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요란하게 움직이긴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코스닥은 계속 신고가예요. 예, 지금 계속 신고가 가는 흐름이고 최근에 열흘 중에서 하루 빼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인 변수가 아주 나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종목 장세 계속 올라가면서 코스닥은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강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ADR은 9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지는 또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 이제 중요했던 변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인데 매출 37억 달러, 주당 손실이 대략적으로 한 2달러 정도 나왔는데 예상치는 매출은 예상보다 약간 아래였고 주당 손실 EPS는 예상치가 65센트 전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실만 놓고 보면 어닝 쇼크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고전할 수도 있었는데 회사 쪽에서 이제 다른 내용 가지고 이제 좀 커버를 했죠. 우선은 이제 다음 분기는 매출은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다음에 손실은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이제 CEO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고객들의 재고가 감소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수요 공급이 개선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고는 이미 이제 지난 분기에 정점을 찍은 걸로 보고 있고 3분기부터는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하는 3분기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또 멋진 메시지를 하나 남겨줬죠. 2025년도부터는 AI 시장 영향으로 기록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게 사실 올해가 2023년이라 2년 후를 보는 건데 어쨌든 이런 어떤 문구를 넣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거를 투자자들이 잠시 잊게 만들어내면서 시간 외에서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었는데 그냥 별 사고 없이 무난하게 넘어가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뉴스들을 보면 은행 규제 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온 게 있었잖아요. 연준 부의장이 규제 강화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주 깊숙이 파보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 수급에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는 큰 뉴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록하고 JP모건에서 이제 연내 금리는 안 할 거다. 이번 어떤 사안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스템 괜찮다고 봤기 때문에 연준이 더 신경 쓰는 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연내 금리는 없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JP모건도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경기 쇼크가 오기 전에는 금리는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요거는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최근에 좀 회복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냥 단호하게 저쪽으로 가면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중소형 은행들한테는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금융시장이 조금 흔들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죠. 이게 어느 정도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에 시진핑을 초청한다. 대화할 준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되게 웃기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시진핑이 이란하고 사우디를 화해시키고 어쩌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중단시키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정치라는 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정치 외교가. 어쨌든 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중동과 유럽에서의 어떤 전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재건 이런 이슈가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장중 매도했다가 동시효과에서 확 들어와가지고 순매수로 뒤집었죠. 그 다음에 선물은 여전히 투기적으로 등락만 보이고 있고 코스닥 매수했고 종목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을 팔았던 게 그리고 DB하이텍도 왼쪽에 가 있고 LX 세미콘도 왼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무료를 매도를 했고 삼성 SDI,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이런 어떤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주 오늘 괜찮았는데
자동차주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좀 특징이었고요. 기관은 반면에 이제 반도체를 담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텍, DB 하이텍, 하이닉스, 그다음에 자동차, 전차 군단을 담아낸 게 좀 특징이었던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뭐 NC소프트라든가 후성 코스머신 소재, 2차 전지 부류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좀 구분해서 매매를 했죠. 좀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안 올랐던 엔캠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한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도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사고 팔고가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강세 보였던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급등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이제 두산 테스나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수하고 여전히 이제 2차 전지 쪽은 좀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보면 뭐 게임주 일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첨보 같은 일부 이제 2차 전지 매수하긴 했는데, 어쨌든 큰 흐름에서는 이제 IT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담대, 2차 전지라든가 뭐 게임 이런 거에서는 선별적으로 좀 골라서 담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업종을 고르게 담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여서 종목 장세를 끌어가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자, 이슈를 보면 일단 은행 사태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주는 상대적으로 좀 둔해졌잖아요. 그동안 이제 정유주가 아니라 은행주들이 올라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근데 빅테크가 너무 쉬면 이 자체가 또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가 좀 회복이 되는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공개 이후에 시간에서 1% 정도 올랐는데 정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평가가 되느냐,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바닥론에 힘이 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구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주도권이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린 게, 2차 전지가 세긴 하지만 다른 종목을 무너뜨리면서 올라가는 건 안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이게 뭐냐면 오늘 장중에 당일 ADR입니다. 이게 보시면 보통 때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게 2차 전지가 급등을 하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상승 종목수가 줄어들거나 그냥 횡보하고 그냥 지수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오늘 초반 이후에 보시면 지수 올라갈 때 상승 종목수가 같이 늘어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투자자들이 2차 전지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2차 전지가 가서 지수가 가? 그러면 안 오른 종목들이 또 뭐 있지?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독주보다는 좀 순환하거나 로테이션하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뭐 올라간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좀 셌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블룸버그에서 그 한국의 공매도 관련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에 이제 랠리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들이 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 경쟁사들이 미국 견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에 집중을 하게 됐고, 또 자동차나 반도체주가 그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택을 여기에 집중했다. 근데 이제 3조 원에 달하는 공매도가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의 주요국 소형지수 중에서 상승률이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밈 주식, 미국의 막 밈 주식까지 급등했다, 폭락했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것도 공매도 파동이 있었고, 근데 믿을 만한 거래선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어서 이거하고는 좀 다를 거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공매도 세력이 당하고 있는 거를 해외 쪽에서도 재밌게는 아니죠. 하여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래저래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독주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제 다른 종목들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이래저래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건 딴 게 있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내일로 미뤄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자료나 이런 거는 제가 또 열심히 올려드릴 거거든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표는 여기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 해가지고 이 내용들 제가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여기 이제 게시판에 보시면 분석 데이터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여기 와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입 안내를 제가 어저께 코멘트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1,000원에 가입하는 걸로 오해하셨던데, 그게 하루에 1,000원꼴로 그 정도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는 건데 좀 잘못 들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한 달에 1,000원이 아닙니다. 하루에 1,000원꼴로 1,000원대꼴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그 혜택을 드리는 게 진행되니까 뭐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 특히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